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지리학과 넓은 세상을 마주했던 당시의 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땅을 네모나다 생각했음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네모난 땅은 9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지요. 말 그대로 가운데 나라이자 문명의 중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서 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조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요. 여전히 땅은 네모났습니다. 하지만 개항은 땅이 둥글다는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게 했습니다. 전통에서 흔적을 찾는다거나 파생되는 전통 자연관과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여유 없이 말입니다. 둥근 땅의 모양을 새로운 국제 질서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조선 정부 차원에서 수집한 많은 서적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수집한 책을 토대로 새로운 땅 모양을 서슴지 않고 한성순보를 통해 전국에 알렸지요. 이런 정보의 공개는 1883년 10월 한성순보 창간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둥근 땅을 그린 그림을 해석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지구의 모양은 귤과 같은 원이어서 동서남북의 주위가 360도가 되니 이를 근거로 1도는 약 241이 1분이고 둘레는 87,191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어진 다음 기사의 제목은 둥근 땅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고 하는데 이는 다만 천지의 도를 말한 것이지 천지의 모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천원지방을 언급했지요. 천원지방은 실체가 아니라 도라고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한성주보는 한성순보보다 땅이 둥글다라는 사실을 쉽고 명확한 증거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식 때에 달에 비친 땅의 그림자가 둥글다는 것이나 해안에서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배가 솟아오르는 듯이 나타나는 것들 말이지요. 또 땅이 둥근 것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위가 25,000마일이며 중심까지의 거리가 7,900마일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등을 오르내리는 개미가 등이 둥근 것을 느끼지 못하는 바와 같다고 비유했지요. 한성주보에서는 땅이 둥글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둥근 지구를 동반구, 서반구로 나눈 지구 전도를 실어 대륙과 바다를 그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한성주보는 지리초보를 제목으로 차근차근 둥근 지구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때 당시 백성들은 땅이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아니요. 한성주보 덕분에 백성들도 알게 되었지요. 기사가 국문으로도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둥근 땅과 관련해서는 독자층을 더 넓히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둥글다라는 사실은 고종이나 서양의 정보에 민감한 몇몇 신진 개화 세력만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공유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된 것이지요. 한성순보 창간 후의 지구도에는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눈 지도를 소개하며 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성주보에는 지리초보를 번역에 실었다고 밝힌 공문 기사가 있는데요. 원문은 남아있지 않아 누가 지은 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책들을 참고한 것이므로 감히 내 뜻을 함부로 섞지 않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 방문국 내에서 한역과학서를 국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성주보에 실린 지리초보에는 천문학 관련 기사인 천문지리학과 더불어 지리학, 지구형상, 경위도선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구기후대에 관한 기사도 게재되었지요. 지리초보의 서문 가운데 소학교 설치에 따라 이 책을 신든다는 문장은 많은 점을 치사합니다. 서양 학제에 의한 교육을 1880년대 말에 실시하려 했다는 점, 거대한 둥근 땅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 전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요. 더불어 한성주보는 정부가 교과서를 펴내기 위한 토대의 역할도 담당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둥근 땅덩어리 지구에는 나라들도 많았으며 사람들도 많았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대, 온대, 냉대의 기후대로 각양각색의 자연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지요. 새로운 세계의 소개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개를 동반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한성순보만 해도 23건 이상이 실렸지요. 내용은 각 대륙의 크기, 지리적 특징, 나라, 인종, 종교와 더불어 조선과 국교를 맺은 나라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위치, 역사, 기후, 지형, 정치 형태, 산업, 총인구, 언어, 산업 등이 기사로 다루어졌지요. 이런 기사들은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량도 많았습니다. 한 회에 총 18명 가운데 평균 4면 이상을 차지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복간된 한성주보에도 역시 새로 발견한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이 투영되어 있었어요. 첫 호부터 지리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각 대륙의 크기, 인구수, 인종을 설명한 1호의 육주총론, 2호의 육주총론 부록이 연재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그린 지구 전도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되었지요. 이 지도에는 대륙 내의 경의도선이 없었고 국경선과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았어요. 이는 한성순보 창간호의 지도보다 간략했지만 국화문으로 표기해 지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주총론의 강론인 아시아 지략도 함께 실렸지요. 아시아 지략은 3호에도 이어졌고 4호, 5호에는 유럽 지략이, 6호에는 아프리카 지략이 보도되었습니다. 개항 이래 신진개화 세력은 백인이 이룩한 서양 문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패배시킨 백인종의 특징에 주목했는데요. 한성순보의 기사들 가운데 6대륙을 소개하고 인종 분포를 거론하는 글에는 이런 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지구에 사는 인종을 5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인들이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개화된 인종임을 강조했죠. 그리고 백인종들이 오늘날 세계의 여러 인종 중에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 거로 온 천하 각국에 모두 퍼져 차차 하등 인종들을 이기고 토지와 초목을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 의하면 백인들은 학문도 열심히 땄고 국민교육도 높고 기계도 정밀했고 성품도 온화했는데요. 개화된 그들이 세계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유길준이나 서재필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 더 강화되었습니다. 유길준은 아프리카 흑인과 아메리카 홍인들이 자연 생산물이 지천으로 깔려 있지만 천성에 게을러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개탄할 정도였죠. 미국에서 인종적 편견을 겪었던 서재필조차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백인종의 학문과 풍속을 배우지 않아 멸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현상을 제대로 바라본 지식인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윤치호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멸종 원인이 백인들의 침탈에 있음을 지적했었지요. 앞서 살펴본 이런 인종적 편견은 1880년대 이래로 여러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시간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대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이 기후를 조차 인종과 물종을 번성하고 희소함과 직업의 비난하고 부유함과 각국 풍속이 또한 자연한 힘으로 인하여 서로 같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이 기사를 풀어보면 기후에 의해 사람과 자연 생산물이 많거나 적게 생산되며 직업이 많거나 적으며 부유함과 각국의 풍속이 모두 자연에 의한 것으로 세계가 다 다르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후대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냉대, 즉 차가운 기후의 사람들은 물건의 생성이 번성치 못해 먹을 것이 없어 평생 먹을 것 찾기에 골몰해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열대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걱정은 없지만 더위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게을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또 건조함과 습함 역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조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신체도 건강하고 지식도 발달한다고 보았지요. 이처럼 독립신문에 의하면 기후가 인주의 발달, 인간의 활동력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조선은 개항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 새로운 문명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절대 뒤따라서는 안 되는 야만인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문명화되지 못한 그들은 바로 문명화해야 하는 조선의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지요. 다음 강의에서는 새로운 생물학을 마주한 조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